선영호 선수가 울산과의 환송식까지 완료하면서 즈베즈다로 향하는 첫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과연 선영호 선수는 즈베즈다에서 어떤 시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호 선수의 이적에 관한 좀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선영호는 22억 플러스 알파의 이적료의 즈베즈다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알파의 금액은 즈베즈다의 성적에 따라 좀 더 붙는 이적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긴 이야기의 첫 번째는, 물론 좀 더 가면 2021년에 받았던 페네르바체로서의 어떤 관심도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에는 2023년 A매치 데뷔가 컸습니다. 6월에 데뷔전을 치렀던 서령우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해외 클럽의 관심을 더욱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K리그에서의 활약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국가대표 명단에 뽑히면 그때부터 프로필이 유럽에 많이 도는 만큼 이 A매치 데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전후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웨스트햄 그리고 즈베즈다와의 이적설이 많이 나왔고, 즈베즈다와의 이적설은 좀 더 짙게 많이 나왔었지만, 하지만 겨울에는 이적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울산 HD의 어떤 풀백 뎁스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은 안정되었고, 결국은 서령호 선수가 여름에 즈베즈다로 향하게 됐는데요. 스르베나 즈베즈다는 풀백에 약점이 있었던 팀입니다. 완전한 주전을 찾기 힘들었던 팀이고, 우승을 하긴 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높은 무대를 바라보는 그 과정에서는 아쉬운 풀백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적료를 80만 유로에서 150만 유로까지 올리면서 서령호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결국은 서령호 선수가 스르베나 즈베즈다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적에 관련해서 서령호 선수는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푸른파도, 이 울산 HD의 다큐멘터리인 푸른파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경기적 인터뷰나 여러 가지 인터뷰들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즈베즈다를 선택한 이후에는, 즈베즈다는 계속해서 이 서령호 선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 팀이고,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와서 경기를 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러한 마음에 힘입어서 즈베즈다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또 늦게 진출하는 만큼 본인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 진출했다,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향하는 마음가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은 느리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유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딪혀보고 싶다. 최근 어깨 부상 때문에 K리그 경기를 잠시 쉬게 됐는데, 예전처럼 혹사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좀 더 열심히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이적에 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말 많은 인터뷰를 소화했던 서령호 선수인데,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하자면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 현재 이 즈베즈다가 어떤 뎁스를 갖고 있기에 선영호 선수를 이렇게까지 원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선 레프트백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전은 이 밀란 로디치 선수였습니다. 전 세르비아 국가대표고 즈베즈다의 프랜차이즈 스타 중 하나죠. 이 공격 시에 정확한 킥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를 다소 올리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 포인트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지컬이 좋아서 센터백도 소화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수비적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또 팀의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밀란 로디치 선수는 또 중용을 받고 있는 선수였는데요. 다만 이 선수를 오른쪽으로 본다, 원래 포지션이 오른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시즌이 들어가 봐야 로디치와 서령우의 어떤 이 교통 정리를 이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선수의 서브 선수는 라자르 니콜리치 선수였는데요. 99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볼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 역시 윙어 출신이라 전진성인 성향이 되게 짙은데,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과감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스피드도 상당히 빨라서 이 수비시 리커버리도 빠른 편인데, 예전에 한창 유망주의 시절이었던 그런 서령우를 보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 니콜리치와 서령우 선수의 이런 어떤 조화도 상당히 또 잘 맞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니콜리치보다는 서령호 선수가 좀 더 높은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에 있어서는 서령호 선수가 충분히 또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백 뎁스입니다. 라이트백이 가장 즈베즈다에서 좀 어려웠던 포지션인데요. 이 스르단 미하일로비치 선수가 3,102분을 뛰었지만, 이게 다 이 풀백으로 뛰었던 건 아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들 보면서 지난해 3분의 1 정도를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만큼 이 풀백 자리가 꽤 쉽지 않은 지난해 즈베즈다였는데, 지난해 출전 시간 팀 내 3위였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즈베즈다의 핵심 자원 중 한 명입니다. 황인범이 이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중원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하일로비치 선수의 포지션을 다시 한번 중앙으로 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디티 선수나 서령호 선수의 어떤 교통 정리를 통해서 레프트백, 라이트백 주전 뎁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그네 미모비치 선수, 이 어린 유망주 선수인데요. 시즌 말미에 이제 주전 풀백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음 시즌에도 풀백
중에서는 이 서브 풀백으로 뛸 가능성이 높고요. 왜 코스타 선수가 없냐? 이 코스타 네데이코비치 선수가 지난해 많이 뛰었는데 왜 없냐라고 하시면, 이 코스타 네데이코비치 선수는 이 이적 후 바로 재임대 형식으로 지베즈다에 합류했다가 이번 2024-25 시즌에는 다시 한번 빌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코스타 네데이코비치 선수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베즈다의 현재 레프트백 그리고 라이트백 뎁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봐야겠죠. 과연 좋은 이적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서령우 선수는 현대 풀백이 갖춰야 하는 장점들을 모두 집합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하지만 윙어 출신이기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과감한 모습도 때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윙어 출신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손을 좀 힘들게 쓴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령우 선수는 왜 본인이 국가대표에서 본인이 주전 풀백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해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건 어깨 부상이 아직 완치가 되진 않았고 부상 관리를 잘 해야 적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경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령우를 왼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베즈다의 풀백은 현재 무주공산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점을 또 공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경쟁자들보다 뭐 일부 선수들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점 역시 살리면 충분히 서령우 선수가 지베즈다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또 좀 더 사기를 넣으면 매우 높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령우 선수는 현재 우리나라 풀백 뎁스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이고 앞으로 보여줄 것이 좀 더 많은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늦은 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까지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진출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번 시즌 더 좋은 활약, 앞으로 더 많은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쳐서 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게도 좋은 도움을 주는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